언젠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 나는 클래스 101에서 꿈을 현실로 이루고 있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래스 10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핀치즘을 구현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종택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 개발자고요. 두부 UI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코어 컨트리뷰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부랩에 소속되어 있고요. 가족 관계는 이제 아내하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하고 이 사진이 한 4개월 전쯤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 두부 UI에 참여하기까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전 회사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또 교류하는 것과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이라는 미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더은 좀 다른 모임과 다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같이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거기서 만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두부 UI입니다. 두부 UI는 두부랩에서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두부랩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미더을 주최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이나 스위치 토글 혹은 셀렉트, 체크박스, 데이트 피커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구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npm에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핀치즘을 여기에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퍼블리시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npm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핀치즘에 대한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핀치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핀치 제스처라는 게 있는데요. 핀치 제스처는 우리 터치 스크린에 손가락 2개를 대고 오므리거나 펴는 동작을 통해서 내용물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제스처를 말하고요. 그 기능을 구현한 컴포넌트가 바로 핀치 줌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핀치 줌을 구현한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차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6단계로 일단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7번에 못다한 이야기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는 핀치즘을 구현하면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환경 설정입니다. 일단은 4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두부 UI에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액트 네이티브 애니메이티드 뷰를 사용해서 차일드 컴포넌트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걸로 처음에 기획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프롭스로 일단은 스타일과 칠드런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스토리북에 추가하여 참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자료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라이브 코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여러분께 제 VS 코드에 작성한 코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제 전체 그 두부 UI 코드들이 있고요. 핀치즘은 현재 패키지스 안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핀치즘의 인덱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롭스로 스타일만 받고요. 스타일하고 칠드런만 받고 칠드런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스토리북에 포함이 돼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토리북을 안 써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시간도 짧고 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핀치줌 안에 이미지를 넣은 이 컴포넌트를 그 스크린에서 보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구현한 화면이 이 시뮬레이터에 있는 화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부위와 있는 다른 컴포넌트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핀치 중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제가 아까 방금 등록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링크에 있는 이미지가 아까 처음 소개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아무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스처를 하더라도 변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미지만 그대로 보여주는 뷰가 일단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시뮬레이터에서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진행할 부분은 이제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확대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폼은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피처인데요. 스타일 안에 있는 프로퍼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문서에 공식 문서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그대로 캡처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쓸 거는 확대하기이기 때문에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트랜스폼 해놓고 어레이 형태로 선언한 다음에 스케일 2로 줬더니 오리지널 오브젝트에 비해서 스케일이 2배가 된 이미지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일단 또 직접 구현하기 전에 얼마나 확대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 아들의 얼굴을 사진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주황색 원으로 표시된 게 손가락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의 위치를 손가락들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은 이런 식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확대가 될 텐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손가락 사이의 거리의 비만큼 확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확대가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확대를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수도 코드로 하자면은 트랜스폼의 스케일 값을 현재 손가락 사이 거리 나누기 처음에 터치 이벤트가 들어갔을 때 손가락 사이의 거리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선언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스케일은 이제 이런 식으로 usual f로 선언을 하면 되고요. 애니메이티드 밸류로 선언을 하면 되고 이제 이니셜 디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코드에서 애니메이티드 뷰 안에 스타일의 트랜스폼 안에 스케일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처음에 터치했을 때와 지금의 손가락 사이의 거리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제스처 핸들러 시스템인 펜 리스폰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제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문서 페이지에서 이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펜 리스폰더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랜트, 무브, 릴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손가락을 댔을 때 불리는 콜백이고요. 그리고 무브는 이제 손가락을 댄 다음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콜백입니다. 그리고 온펜 리스폰더 릴리즈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뗐을 때 불리는 콜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무브 쪽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제 펜 리스폰더의 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네이티브 이벤트가 어떻게 잡히는지 로그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제 그 로그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터치 이벤트 로그랑 뭐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보시면 터치스의 랭스가 2인 걸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X, 로케이션 X, 로케이션 Y, 페이지 Y에 해당하는 것들이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요. 로케이션 X랑 페이지 X의 차이는 로케이션 X, Y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한 상대 위치가 되고 페이지 X, Y 같은 경우는 스크린 전체에 대한 상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펑션을 넣어줬고요. 흔히 아시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값 계산하는 부분을 이제 온펜 리스폰더 무브 안에 넣어줬는데요. 네이티브 이벤트에서 터치스를 받아오고요. 터치스의 랭스가 2일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이니셜 디스턴스 값을 넣어주고요. 이니셜 디스턴스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현재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서 그 이니셜 디스턴스 값으로 나눠줘 가지고 스케일 값을 계산하는 코드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를 바는 없고요. 네. 다른 부분 없고 여기서는 이제 온펜 리스폰더 그랜트에도 구현을 하고 무브에도 구현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즈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랜트에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랜트에서 하는 게 이제 이벤트를 받는데 정확한데 일반적으로 이게 터치를 할 때 순서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랜트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온펜 리스폰더 무브에서 이니셜 디스턴스를 값을 이제 넣어주는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실제 시연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아까 화면에서 바뀐 코드를 적용하려면 다른 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확대나 축소가 잘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끝난 것 같은데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가운데를 확대할 때는 아까 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제 아들의 얼굴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그냥 확대를 하는데 아들의 얼굴이 옆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행 이동을 해서 제가 지금 터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확대를 하도록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는데요.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평행 이동을 어떻게 잡아줘야 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스케일 값이 1일 경우에 포지션이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확대가 되니까 센터를 이제 0으로 잡고 그 타겟의 위치를 x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센터를 기준으로 한 상대 포지션이고요. 지금 뭐 y 값도 그 세로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x 값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스케일 값이 커졌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타겟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원래 있던 타겟을 중심으로 확대하게 하려면은 이 트랜스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만큼 왼쪽으로 화면을 보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거리는 이제 cx-x가 되겠고요. 방향은 왼쪽이니까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평행 이동을 얼마나 해줘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랜스레이트 x 값을 x 곱하기 1-c만큼 해주면 되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 x 값은 아까 페이지 x나 로케이션 x가 아니고요. 중심에서의 상대의 위치이기 때문에 x 값을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x 값을 구해줘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센터의 위치는 로케이션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의 위치는 위드 나누기 2예요. 그리고 타겟의 위치는 터치의 중심이죠. 그래서 터치스 0의 로케이션 x와 터치스 1의 로케이션 x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위드 나누기 2를 빼주면은 그 x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에다가 x 값에 여기를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구현 부분은 다시 코드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제가 캡처한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 포지션이라는 이름으로 터치한 위치를 정했고요.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엘리먼트의 위드하고 하이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 사이즈라는 베리어블을 또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뷰의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 온 레이아웃에서 네이티브 이벤트를 받아서 위드 하이트를 이제 레이아웃 사이즈라는 베리어블에 넣어주도록 해놨고요. 가운데 위치 구하기는 이제 두 개의 터치들의 중점을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화라는 이름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위치를 이런 식으로 센터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터치의 중심입니다. 터치의 중점에서 레이아웃 사이즈의 위드를 빼서 x 값을 구했고 이제 레이아웃 사이즈의 하이트 나누기 2를 빼가지고 y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레이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랜스레이트라는 애니메이티드 밸류 xy를 선언을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1 스케일 밸류를 곱해가지고 아까 구했던 식대로 트랜스레이트 밸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시연은 직접 시뮬레이터에서 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것 중에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 구현을 했고요. on respond move 쪽에 이제 코드를 구현해서 translate 타겟 포지션을 이게 찾았고 타겟 포지션에서 이제 1 스케일 밸류를 곱해가지고 트랜스레이트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안에 넣어줬고요. 네, 시뮬레이터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할 때 터치 중심을 기준으로 다시 확대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확대를 했는데 확대된 상태에서 다시 하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이상하게 되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구현한 코드들이 이전에 트랜스폼 된 거를 고려하지 않고 맨 처음 상태를 기준으로 트랜스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트랜스폼 값이 디폴트 값이 아닌 경우에 확대 축소에 관한 것입니다. 디폴트 값은 이제 스케일은 1인 경우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x와 트랜스레이트 y는 둘 다 0인 경우를 의미하겠죠. 일단은 트랜스폼 값을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캐시라는 베리어블을 선언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본 값으로 10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값들을 계속 이제 애니메이티드 밸류에 리스너를 넣어가지고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제 라스트 트랜스폼은 어디서 쓰냐면은 터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온펜 리스폰더 그랜트라는 그랜트에 해당하는 그 콜백 안에서 라스트 트랜스폼 값을 넣어주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요. 네, 코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온펜 리스폰더 그랜트에서 라스트 트랜스폼의 커런트를 이제 트랜스폼 캐시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애드 스케일을 애니메이티드 밸류에 이제 리스너를 넣어가지고 이제 트랜스폼 캐시 값을 저장해주고 트랜스레이트에도 리스너를 넣어서 이제 x, y 값도 다 저장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을 저장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스케일 변환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확대한 이미지를 3배 더 확대했다고 하면은 곱해서 6배가 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곱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스트 트랜스폼의 커런트 스케일 값을 곱해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평행이동인데요. 평행이동은 제가 구현하느라 되게 애를 먹고 처음에 한번 만들었을 때 식을 세워서 만들긴 했는데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였어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다가 좀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티브 그 터치 이벤트에서 페이지 X와 로케이션 X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캡처된 부분은 리액트 네이티브 문서 페이지에서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먼트의 상대적인 건지 아니면 루트 뷰의 상대적인 건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는 아까도 언급드린 부분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터치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로케이션 X와 페이지 X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편의 이동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가 문서만 가지고는 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폼된
엘리먼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페이지 X하고 페이지 Y는 사실 이제 스크린의 상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텐데요. 문제는 이제 로케이션 X, Y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X, Y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계속 그 로그 같은 걸 찍어가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엘리먼트의 최초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금 터치한 부분이 초록색 부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비율만큼 줄였을 때 이제 엘리먼트 최초의 위치만큼 줄였을 때 약간 파란색 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이 파란색 위치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제 로케이션 X와 로케이션 Y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엘리먼트의 실제, 예를 들면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느냐에 관련된 값이 로케이션 X, 로케이션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트랜스폼드 된 엘리먼트에서 스케일 값을 바꿔줬을 때 이제 그 해당하는 스케일 값에 대한 상대 위치가 이제 로케이션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 X를 그대로 사용하지가 않고요. 센터 엘리먼트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로케이션 X, 로케이션 Y, 페이지 X, 페이지 Y를 각각 이제 로케이션 X 프라임, 로케이션 Y 프라임, 페이지 X 프라임, 페이지 Y 프라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확대할 때 처음에 기준이 엘리먼트의 센터를 기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렇게 해봤을 때 이 그냥 스케일 값만 적용해 줬을 경우에 그 스케일 값만 적용해 줬을 때 해당하는 터치의 위치가 로케이션 X 프라임 곱하기 뉴 스케일 컴마 로케이션 Y 곱하기 뉴 스케일의 위치로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터치했던 부분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치했던 부분은 페이지 X 프라임, 페이지 Y 프라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지 X 프라임에서 로케이션 X 프라임 곱하기 뉴 스케일만큼 빼주고, 네, Y 값의 이동은 페이지 Y 프라임에서 로케이션 Y 프라임 곱하기 뉴 스케일만큼 빼주는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코드에 직접 반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센터 포지션에 대한 이제 그 위치를 가져왔을 때 로케이션 X와 로케이션 Y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페이지 X, 페이지 Y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값 터치해서 이제 가져오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맨 마지막에 레이아웃 점 페이지 X와 레이아웃 점 페이지 Y를 각각 빼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점 페이지 X, 페이지 Y는 이제 그 엘리먼트의 상대 위치가 되겠는데요. 그 스크린에서의 엘리먼트의 위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온 레이아웃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 해당하는 뷰에서 measure라는 펑션을 콜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된 코드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지 X, Y 값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아까 로케이션 X의 뉴 스케일 곱한 값을 빼주고 로케이션 Y의 뉴 스케일 곱한 값을 빼주는 식으로 트랜스레이트 값을 설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화면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을 먼저 확대를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바위를 다시 한번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나니까 또 뜻밖의 이득이 있었는데요. 이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하는 동작을 했을 때 그만큼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요. 네, 제가 구현한 부분이 이제 뷰의 특정 위치를 터치한 위치로 평행 이동시키는 것을 구현했기 때문에 드래그 할 경우에도 터치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시키기 때문에 드래그한 만큼 평행 이동하는 효과가 같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이제 어지간한 건 다 구현을 한 것 같은데 좀 제가 추가적으로 구현한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폼 제한하기라는 말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빨간색으로 주고 이제 이미지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거나 해봤는데요.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 빨간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제 원래 있던 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예 이미지가 거의 평행 이동 밖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를 좀 줄이고자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가 안 나타나도록 이미지가 그 원래 있던 뷰를 꽉 차도록 제한하는 부분을 구현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일 값 같은 경우는 1보다 작아지지만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보다 작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원래 엘리먼트에 그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1보다는 작아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mass.max를 활용해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한 화면인데요. 뭐 줄였을 때 이렇게 1보다 작아지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다시 이미지로 첨부를 했는데 처음에 엘리먼트에서 이제 그 처음에 엘리먼트와 이제 트랜스폼된 엘리먼트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도 만약에 우리가 맥스 트랜스레이트를 이제 c 곱하기 위드 나누기 2 마이너스 위드 나누기 1 만큼 주고 이제 이것보다 더 조금만 평행 이동하게 한다면은 우리 원래 있던 엘리먼트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실제로 시연한 화면이고,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했을 때 끝에 갔을 때는 제가 드래그를 하려고 해도 드래그가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이 끝났을 때, 평행 이동 끝났다기보다 이제 터치를 끝냈을 때 얘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도만큼 처음에 계속 이동하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멈추는 부분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펜 리스폰더에서 VX와 VY가 있어요. 제스처 스테이트 안에 VX와 VY로 현재 벨로시티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을 했고요. 또 애니메이티드 디케이라는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컴피그 값에 벨로시티를 넣을 수 있는데 이 벨로시티를 아까 그 펜 리스폰드의 제스처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VX, VY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넣어준 밸류는 이제 트랜스레이트 XY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구현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티드 디케이에 트랜스레이트를 넣어주고 컴피그로 벨로시티를 넣어줬습니다. 시연하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놨을 때 손을 뗐을 때도 계속 이제 화면이 이동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는 백그라운드가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터치에 의해서 화면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오버플로우가 아니라 좀 말은 잘못됐는데 언커버된 부분이 없도록 하는 거를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지트 애니메이션을 아까는 바로 스타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줬는데 이거를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거를 이제 animated.decay를 그대로 받아서 그 decaying translate animation이라는 변수 안에 값을 넣어주고 나중에 따로 스타트를 걸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onPen respond release에 선언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이제 animation.stop을 사용해서 멈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트랜스레이트에다가 리스너를 넣었던 부분에서 이제 오버플로우는 사실 아닌데 뭐 제가 변수명을 잘못 선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 원하지 않는 게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current 애니메이션에서 스탑을 사용해가지고 멈추도록 했고요. 스탑을 한 다음에 이게 사실 좀 지나친 다음에 스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트랜스레이트 XY의 그 맥스 값을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 코드에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트랜스레이트 그 애니메이티드 밸류에서 셋 밸류를 리스너 안에 넣어버리면은 셋 밸류 하는 순간 리스너가 다시 콜되고 그 다음에 다시 셋 밸류가 콜되고 하는 식으로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탑을 한 다음에 그 값을 undefined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할 때 이게 undefined인지 체크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이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싱글 터치일 경우에도 평행 이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싱글 터치일 경우에도 평행 이동하도록 좀 추가 구현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스처 스테이트에 DX를 사용하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시연 이미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동이나 이런 게 자유롭게 잘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아까 빨간 부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구현한 내용이면은 일단 제가 핀치줌을 구현하면서 어느 정도 좀 쓸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제가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더 작업한 부분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이미지들을 이제 스와이프 동작으로 넘기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각 이미지들을 그 확대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넣게 된다면은 이제 그 확대하는 만큼 그 옆에 있는 이미지들이 약간 평행 이동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핀치줌을 3개를 사용해서 그런 이미지 슬라이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에서는 이제 터치 이벤트를 끝낸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핀치줌 1번에 있는 것들에 있는 이미지가 가운데로 오도록 이제 될 텐데요.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드의 컨셉을 생각을 해놓고 구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핀치줌 코드도 약간 바꿨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프롭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는 나중에 이제 두부UI 레파지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하면 넘어가게 되고요. 확대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스와이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물론 가능하고요. 네. 이 예제 코드까지 지금 두부UI에 있기 때문에 레파지토리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두부UI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CI를 통과를 해야 머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UI에서는 제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코드 커버리지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은 이게 넘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펜 리스폰더 부분에서 안에 들어있는 콜백을 테스트를 꼭 해야지 우리 기준을 넘길 수 있는데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펜 리스폰더를 모킹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이것만 발표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코드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핀치줌을 구현하면서 배운 것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애니메이티드를 사용해서 더 풍성한 UI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리액트 네이티브의 제스처 핸들러 시스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펜 리스폰더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또한 페이지 X, 페이지 Y, 로케이션 X, 로케이션 Y 값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로케이션 XY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아까처럼 이제 트랜스폼 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걸 구현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이거를 직접 구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핀치줌을 구현하는 활동을 포함해서 이렇게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아까 핀치줌 같은 경우는 제가 애니메이티드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 업무에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애니메이티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깊게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핀치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핀치줌이라는 그 컴포넌트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
이 캡처는 두부 UI의 그 메인 페이지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기여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기여를 하면은 여기에 포함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 나는 클래스 101에서 꿈을 현실로 이루고 있다. 모두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클래스 101.